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증시전략센터 문을 엽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거래를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자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이 다시 높아졌고요. 기업 투자 가늠제 역할을 하는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도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지수를 아래로 이끌어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지금 코스피 지수는 173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47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남겨주시면요. 장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이죠. 프리즈니 할인 티켓을 1인 2맥씩 3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자세한 시장 상황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오늘 양시장 모두 어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증폭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반발성 매수가 나오면서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10포인트 상승한 17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31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173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의 반발성 매수가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 초 반짝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758억 원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주가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93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개인이 1,200억 원 이상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코스닥은 4포인트 오른 47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74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주가 상승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홀로 강하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78억 원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장 장 초반 매수하던 개인의 매수폭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6억 원 소폭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황입니다. 외국인 역시 4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나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3원 80전 상승한 1,1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소폭 오른 1,187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안전사상 선호 심리가 다시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데다가 최근 4일간 급등한 피로감에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 그리고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IT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반발성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대형 IT 종목들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1% 이상, LG이노텍이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해운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하락에 따른 반발성 매수세와 함께 BDR 지수가 꾸준히 상승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STX페노션이 3% 이상 급등하고 있고 대한해운과 한진해운이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상성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시장에서 주요 곡물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관련주들이 또다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조비가 14.8%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효성 OMB와 남해화학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농우바이오도 4%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이통사가 아닌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2개 회사가 한국 모바일 인터넷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무텍과 콤텍 시스템이 14.8%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영호통신이 7%, 솔리테크가 6%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STX 페노션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죠. 현재 3%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12,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증권에서는 STX 페노션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분기 벌크업황이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STX 페노션은 3거래일째 조정받다가 실적 호재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1,200원대, 12,000원대에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장 어제 급락을 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장 들어서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각 시장 상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30선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173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 수급 상황은 어제와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몸을 사리면서 76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슬쩍 발을 빼면서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9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오히려 매수하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 지수를 봤을 때는 현재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운수창고 업종의 상승세를 타면서 대한해운이 2.7% 오르고 있고요. 대한항공 그리고 현대상선 등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팅크풀의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1720선까지 내렸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정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시황이 오늘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전일로 약간 되돌아가면요. 만기 전전일 외국인들이 약 만기에서 15,000계약 정도 선물을 매도를 쳤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도 우리나라 지수가 장 중반이라든가 장 초반에는 안 좋았다가 2시 이후 혹은 이제 많이 되밀린 이후에 다시 되돌린 반등이 오면서 계속 1800선대를 근처까지 이제 노크를 한전 저기 이제 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기 전일은 드디어 이제 종가가 굉장히 밀리면서 종합지수로 따지면 한 22포인트 밀렸고요. 그리고 만기일날 드디어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합세에 의해 가지고 개인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개인들은 그 콜옵션이라든가 굉장히 상방 마인드의 학습 효과 때문에 많이 굳어진 반면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1800 선에 도달하면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선물 매도라든가 콜 매도식으로 옵션 선물 시장을 하방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기일날 드디어 이제 그 약보합으로 시작하면서 점점 낙폭이 늘어났고 동시효과 전까지는 26포인트 정도로 하락 마감했다가 장 종료 후, 그러니까 그 동시효과 이후에 또 10포인트를 빼면서 36포인트로 그야말로 이제 처절하게 지수를 많이 뺐습니다. 이럼으로써 이제 개인들이 요번 만기에도 그 옵션 쪽으로는 약 2천억 정도 손실이 났고요. 그 2천억 정도의 손실은 기관들이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인들이 전부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요즘 장에는 웩도덕 현상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니까 파생시장에 의해서 그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금일부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해소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전일날 10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했던 거는 당일 이제 10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희석화되었다고 보고 이제 옵션 만기는 끝났으니까 다시금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상승 쪽으로 무게를 잡는다고 보여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많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부분에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100억 사고 풋옵션을 100억을 매도하는 등 상방 포지션을 잡았고요. 금일도 외국인들은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쪽은. 그래서 이제는 그 주식 쪽으로 하신 분들은 너무 그 심리가 위축되어서 이제 다 정리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대형주 그리고 이제 특히 삼성전기라든가 낙폭이 굉장히 그 많이 심화된 거래소 대형 종목 쪽으로 오늘 이제 상승세가 많이 붙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가 지나고 전략은 다시 한번 지수는 상승돼서 다시 1750선대를 넘어서면서 다시 1800선대를 분명히 녹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선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 주말장 같은 경우 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거꾸로 장 중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주말장 그 미국 시장은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은 더 줄일 필요는 없고 그리고 물량을 특히 1800선대에서 만기 전일날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하방을 잡는 걸 눈치챈 분들은 물량을 많이 줄였을 건데요. 저희 이제 운영하는 쪽도 물량을 많이 줄였었습니다. 근데 다시 오늘이라든가 어저께부터 다시 물량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공포에 떠시지 마시고 이 지수대 1700 그 어저께 같은 경우는 1720선대 마감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1730선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20선대지 30선대를 바닥으로 생각하시고 전략은 지수 관련 대형주를 매수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어제 하락세를 기반으로 해서 지지자를 형성해서 이제는 지수가 상승으로 방향을 틀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살펴봐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다음 주 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다음 주 전망과 그리고 전략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주는 옵션 선물 만기일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상승 모습이 일어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모습은 이제 차트의 흐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종합지수 차트 일봉 모습을 잠깐만 보면은요. 매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수대가 1760선대 1년 동안 뚫지 못했던 선에서 5월 달에 한번 크게 고점을 뚫지 못하자 음봉을 크게 맞으면서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 2달 전에 5월 달, 6월 달 모습에서도 1750선대를 뚫지 못하자 크게 음봉을 맞으면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1800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1797포인트까지 왔고 이 지수대를 뚫지 못하자 이틀 정도 하락폭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상승폭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단기일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속절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모습은 어느 순간인가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모습을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서의 낙폭 속도, 그리고 이 지수대에서 낙폭 속도, 그리고 이틀 만에 내려간 낙폭 속도가 1800 근방에서 1720선까지 무려 80포인트를 단기간에 낙폭이 왔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바로 V자로 반등은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도 한 3일 정도, 4일 정도를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은 다시 상승 패턴으로 이어갔고요. 여기서는 유럽발 악재 때문에 다시 한번 1530선대로 빠졌지만은 이 모습에서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50선대에서 30선대는 빠질 수 있지만은 급기야는 이제 마지막에 1530선대에 이뤘을 때는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한 300억, 4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풋옵션을 1000억까지 매도를 치면서 극상방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지수대까지 심하게 V자로 반등이 왔는데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도 똑같기 때문에 현재 모습에서는 낙폭이 과되는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부터 V자로 반등이 오르던가 아니면은 다음 주 초반에는 3, 4일 정도 더 박스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1800선대는 무난히 상승 반전하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그래서 화요일날 종목 추천은 한국 주철관 같이 경기 방어주, 지수가 많이 빠져도 요동이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을 들어갔고요. 여기서 종목들은 당연히 지수 관련 대형주, 지수 반등과 어울려서 다시 한 20%, 10% 내지 20% 정도는 반등이 충분히 일어나는 지수 관련 대형주, 특히 요번에 7공지라고 나왔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낙폭이 많이 빠졌는데요. 종목으로 굳이 들어가자면 삼성전기 같은 종목을 들어가면 무난하게 수익이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을 들어가고요. 이제는 코스닥도 지수가 지금 굉장히 한 4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요. 470포인트대가 코스닥은 바닥으로 보여집니다. 470선대를 찍고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한 500선대 근처까지도 반등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서울 반도체라든가 탑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대형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들어간다면 무난히 수익이 나는 한 주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장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되는 점이요. IT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6% 상승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1%,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삼성 SDI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IT주들의 반등을 주도주의 부활로 점쳐봐도 되겠느냐, 아니면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외국인들이 특이한 점은 이제 만기 전일날 선물을 15,0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만기일날 현물을 5,000계약 정도 이제 매도를 하면서 예. 오히려 지수 하락 낙폭을 더 키웠고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은 전혀 손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파생시장으로 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227 같은 경우가 10,000원까지 빠졌다가 만기일날 지수가 더 하락하면서 약 40만 원 정도의 결제가 되는데요. 약 40회 정도 풋옵션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옵션 시장이라든가 선물 시장에서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은
이제 낙폭이 많이 과대된 IT 업종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고요. 예. 마찬가지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 매수 그 수량은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 수량은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입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 때도 지금 1730선대와 20선대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리라고 보이지고요. 그리고 이런 낙폭 관련 대형주들은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하면서는 저절로 그 지수 상승과 함께 반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도 그 어느 정도 투신도 오늘 같은 경우는 펀드 한배가 어느 정도 지수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자제가 되는지 한 200억 정도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들도 매수세에 가담한다면은 IT 업종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종목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IT 관련 대형주들을 들어간다면 무난하게 수익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IT 업종의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현재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도 역시 강보합 0.7% 상승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시아 주변 증시 상황 살펴봅니다. 화면 보시죠.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다시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9,225까지 오르면서 상승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고 수면 아래로 내려선 뒤에 낙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주간 고용지표 부진으로 사흘째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국 상해지 종합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0.01% 상승하면서 2,575선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는 약보합권 걷고 있고요. 대만과 호주는 강보합,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역시 베트남이 약보합, 싱가포르가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상황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장이 또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약세장, 베어마켓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일단 일본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증시의 하락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오늘 혼조장세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꾸준히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29% 하락한 9,186점 32포인트의 장 마감하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거래량도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저점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9,150선에 만약 하회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새로운 우려감 속에서 매도 물량은 꾸준히 출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어제 발표가 있었던 7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7개월 만에 첫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내각부가 12일 날 발표한 7월의 소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지금 소비자 태도 지수가 43.3으로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개월 만에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하락 기조 그리고 세계 경제 둔화 국면에 따른 소비자의 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 또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내수 경기 또한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꾸준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말에 끝나는 자동차 보조금이 종료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내수 경기가 더욱더 위축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은 꾸준히 시장에서의 악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부채가 900조 엔을 돌파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를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또한 동유럽 국가처럼 새로 이러한 디폴트에 따른 부담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엔화 기조가 조금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수출의 채산성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수출 관련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있었던 일본 금융회의에서의 엔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결국은 나타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꾸준한 실망 매물이 나왔었는데 이번 일본 정부에서 엔화 강세에 대한 구두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폭 약세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세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화가 과연 어느 쯤에서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1달러당 85엔 선이 무너졌을 경우 시장에서 계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일본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또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를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혼조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9,150선을 강하게 지지해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9,200선의 안착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장은 약보합으로 오전장을 마감했는데요. 중국 증시는 아직까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살펴주시죠. 예, 지금 중국 본토 시장 또한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상승한 이후에 지금 상승폭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부하권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0.02% 하락한 2,575포인트대로 시장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경제뿐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 둔화 국면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또한 이러한 여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다시금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혼조 장세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를 꾸준히 이어받았을 경우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오늘은 2,55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2,600의 박스권 기조를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왕칭이라는 중국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된 7월 경제 지표가 전망치에 부합한다라고 밝히면서 경제 성장률의 둔화 양상이 3분기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었습니다. 또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로 나타났었는데 3.3%가 연내 최고점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번 7월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금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1% 그리고 0.4포인트 낮은 10%, 2.8%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도 GDP와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9.5%와 3%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치의 조정 근거가 첫 번째로는 상반기 경제 성장의 둔화 양상을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7월 중순에 국가통계국이 작년 GDP 성장률을 갈래대로 수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작년 GDP 성장률 또한 종전의 8.7%에서 9.1%로 수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중국의 GDP 성장률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국제 밀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상승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국제 밀 상승 가격이 50년 이래 월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 농산물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주요 농산물의 생산 지역을 조사한 결과 밀 선물 가격은 하락세 또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과 수급상도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밀 가격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중국 본토 지수 중국 내부에서의 경제적인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크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2,550선의 강한 하방 경직선을 보여주면서 2,550과 2,600의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증시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스타 Q&A 함께합니다. 네, 스타 Q&A를 시작합니다. 스타 Q&A 시간에는요, 샵 5588로 매수하신 종목과 그리고 비중 매수가를 적어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을 4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시라고 6433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현재는 1%, 오늘 장에서는 1.4% 정도 상승 움직임을 타고 있습니다. 39,00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계열사의 아주 우량한 의약품 회사입니다. 새로운 신약도 개발을 하기에 이제 임상 단계에 있고요. 티슈진 C라는 국내 의료 쪽에서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이제 신약이 지금 개발되기에 임상 2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임상 2당을 준비 단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매출이 굉장히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테마성으로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42,500원이라서는 정말 아찔아찔하게 고점선에서 아마 매수를 한 것 같아요. 42,500원. 그 이상 지수, 7월달 거의 최고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이제 36,000원, 7,000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4만원 근처까지 어느 정도 올랐다. 최근 하락폭도 그다지 많지 않고 다시 39,000원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바이오주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되면은 충분히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지수는 계속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42,000원 선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우량하게 나와가지고요. 영업이익이, 전해가 129억에서 현재 134억으로 이번 분기만 134억으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영업 실적 앞으로 3, 4분기 동안에도 계속 신약 개발의 임상 3당 통과되면서 실용화되면서는 42,000원 선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꾸준히 갖고 계신다면 42,000원 매수 단가는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넘게 올라간다면 앞 고점인 45,000원 선도 어느 정도는 터치가 가능해 보이고요. 45,000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약 한 5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제약주 같은 경우는 한 번 테마가 붙으면은 한 10%, 20%가 아니고 3, 40%도 충분히 붙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닥선에서 올라가는 것도 최근 들어서 이제 5월 25일 제가 1530선 저점이란 말한 요 가격대가 약 28,000원이면요. 28,000원 대비 42,000원 거의 30%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수선 상에서도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함과 동시에 30% 정도 수익도 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약 5만원 선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우량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 연말까지 한 42,000원 정도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5만 원까지도 괜찮겠다라는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포유면입니다. 6,71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얀손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장이 약해도 올랐어요. 목표까지는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장 약세였을 때 포유면이 6% 정도 올랐었거든요. 오늘 장 마찬가지로 1% 정도 오르거든요.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포유먼 어저께 장대 양봉이 실리면서 굉장히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기업 내용을 잠깐 들여다 보면은요, 요번에 테마가 아주 딱 들어맞아 버리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테마 있을 거라고는 알고 들어간지 모르고 들어간지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아주 잘 판단하셨는데, 디젤 자동차 쪽에 이제 배기가스 저장 잠금 장치 이런 것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왜 이게 어저께 그리고 오늘도 많이는 안 올랐지만 어저께 상승한 반면 오늘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요. 네. 최근에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거의 모든 버스 회사가 운송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천연가스보다는 폭발의 사고 위험성이 없는 디젤가스 쪽으로, 디젤차 쪽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하는 식으로 이제 어저께 테마가 갑자기 불어닥쳐서 디젤차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육성한다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흐름과도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물론 매수 시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5월 달을 5,8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8,000원 선까지 굉장히 반등이 컸었는데 이 반등은 물론 흐름은 통과되고 다시 한번
그 지수 그 조정과 어울려서 굉장히 종목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닥선에 이동평균선은 전부 하회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동평균선은 안 보는 그런 매매거든요. 이동평균선은 지나고 나서 후행성으로 뭐 5일선이 20일선을 뚫고 아니면 21선이 60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다인데 이미 요즘장 같은 경우는 1800선을 찍고 다시 1720선까지 순식간에 80포인트를 빠지기 때문에요. 이동평균선에 의한 매매도 사실은 후행적인 매매고 그러면 오히려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지수가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한 자에서는 그런데요.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종목적으로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과감하게 6,700원에 그 종목적으로 바닥일 때 그 이동평균선이 전부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셨는데 그 테마가 맞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좋은 악재는 가장 많이 빠졌다는 것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에 의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지수가 끊임없이 올라가면 괜찮지만은 저도 이제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연말에 이런 식의 상승은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락폭을 이용해서 지금은 단기 매수를 해서 낙폭 과대에 의해서 그 단기 상승에 의해서 충분히 한 1-20%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 포유먼 종목 굉장히 잘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요. 6,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안전하게 상승 후에 정리를 하신다면은 앞 고점인 한 7,2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매물벽이 7,200원 선에서 1단계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테마가 맞고 그리고 지수가 반등할 타이밍에 돌아섰기 때문에 7,200원 선까지는 가볍게 반등을 해주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다시 앞에 고점이 9,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꾸준하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육성채가 맞물려서 디젤 차 쪽으로 관심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전기차 같은 경우로 당연히 이제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천연가스보다는 그런 정부에서도 배기가스가 안 나온 차 쪽으로 많이 육성을 하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육성 정책과 맞물려서 상승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가져가신다면 9,000원선까지 꾸준하게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런 아주 괜찮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포유먼 살펴봤는데요. 7,2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9,000원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요, 이원입니다. 네, 닉네임 주식 안테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57,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슬금슬금 내려오기만 하는데 언제쯤 오를지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재가는 52,400원. 좀 손실이 나고 계신 그런 종목인데요. 예. 앞에 두 분도 아마 3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분도 이제 3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셔서 아주 물량이 작은 편도 아니니까 물타기를 다시 할 수 있는 물량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물량이 너무 많아서 손절을 바로 하기에도 굉장히 아까운 그런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아시는 분은 생소하신 분은 생소하시겠는데요. 액화 석유가스, 그러니까 LPG 그런 쪽으로 이제 수입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LPG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한번 확 바람이 불면은 크게 정부 육성 정책과 함께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LPG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꾸준하게 그냥 누구나 LPG 가스 같은 경우는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있구나. 그리고 LPG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매출이 오르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악재가 있냐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LPG를 독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한 1,894억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순손실로 많이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요. 근데 다행히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과징금으로 이제 끝이 났고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무난히 매출이라든가 기업체 내용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원 같은 경우도 이동평균선은 끝까지 지금 하회를 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하락 추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수 5월달 이후보다도 더 반등은 어쨌든 5월달 1,630선보다는 굉장히 지수는 지금 반등은 100포인트 정도는 반등은 했지만은 어쨌든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52,000원 선에서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수한 단가가 57,000원이면 아마 이 부분쯤에서
57,000원 이 부분쯤에서 6월달 그 박스권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은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춰지리라 생각되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내가 생각한 손절가 5%면 5% 아니면 10%면 10% 정도가 왔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 어느 정도는 이제 손절 그 폭을 정해놓으면 그 손절 폭이 오면은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손절을 못 지키셨다고 한다면은 물량을 많이 들고 가면 안 됩니다. 한 20% 내지는 뭐 한 15% 정도 이렇게 만약에 30%면은 반 정도라도 그 손절폭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올바른 매매법이고요. 그러면 해서 이제 3개월 정도를 굉장히 그 고통 속에 지금 지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지금 바닥선에서 어느 정도는 그 7월달 거래가 좀 실리면서 반등을 하려고 했지만 한 단계 반등은 실패를 했고 그 반등을 할 때 고점이 5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가 57,000원이면 큰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요. 크게 이익을 보시고 나온다고 생각하시기 좀 어렵고 55,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시기는 분명히 한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수는 바닥을 찍었고 다시 한번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 패턴에 돌아서면 55,000원 선은 돌파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종목은 IT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수 그 경기 방어주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수 상승과 더불어 크게 반등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55,000원이 넘어서면서 1단계로 한 15% 정도를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57,000원 본전 정도가 오면은 전량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지수 방어 주정은 너무 오래 갖고 가시지 마시고요. 손절폭을 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손절폭이 됐을 때는 반 아니면은 100%라도 정리를 하시고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 탄력을 받는 종목으로 갈아타면 충분히 하락 손실폭은 많이 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분이 약 그러니까는 30%면 한 15% 정도는 약 한 4, 5% 정도는 손실 보고 나머지는 본전 정도에 정리를 하시되 반을 정리를 하시면은 그 나머지 정리한 금액으로는 지수 관련 대형주로 복구를 하면은 손절이 약간 있지만은 본전 정도 총 그래서 지수 관련주로 갈아타서 그거는 수익을 보고 나온다면은 총 평균 단가는 손실을 안 보는 쪽으로 그렇게 그 투자에 큰 무리가 없게 100% 현금화되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원 우선은 5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절반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57,000원 갔을 때 전략을 정리하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상담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 박사님과 함께 일부 종목 상담을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종목 대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